자, 오늘 두 번째 사건은요. 이 버스 안에서 벌어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이 기자가 준비된 영상을 좀 보면서 일단 영상 좀 덮어주시죠.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버스 안 CCTV인데요. 이 승객이 여성 승객입니다. 일어서더니 그대로 휘청하다가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낮 1시쯤에 충남 천안시의 한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당시 비보 좌회전 거리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이 앞차들이 움직이니까 버스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성이 일어서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발이 꼬이면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버스가 주행 중이었고 일단 뭐 보기에 과속이나 끼 급정거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박 변호사님. 과실 그 부분인데요. 과실은 우리 법적으로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견을 할 수 있느냐, 또 예견을 했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조금 보면 이 여성이 오른발로 일어선 뒤에 왼다리를 딛자마자 스텝이 좀 꼬이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예. 스텝이 꼬여서 이렇게 넘어지고 옆에 있는 승객들 보면 옆에 승객들은 별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네요. 없고요. 또 이 여성이 일어나면서 뭘 안 잡아요. 손잡이 같은 걸 잡으면 좀 좋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뭐 저도 뭐 저 정도는 아니지만 중심을 잡고 이렇게 넘어질 뻔한 적은 많았고 또 저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로 볼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아까 쓰러진 분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승객이 쓰러진 뒤에 운전기사분이 119 신고해가지고 이제 119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면서 대퇴부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이제 14주가 나왔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아마 심폐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니까는 중환자실에 이제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견이 나오니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다음 날 불행하게도 그 승객의 보호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다치신 분이 사망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단순히 사망한 게 아니고 버스 기사가 낸 사고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사망했다고 그 승객의 보호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은 자기 잘못이 진짜 있나 없나도 모르겠지만 차에서 넘어져서 다쳤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했는데 수술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승현님 이게 정말 저희가 왕왕 이런 버스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해드리는데 일단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뭐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다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팩트를 세 가지로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피해자 사망하신 피해자에게 먼저 뭐 이제 고인의 명복은 빌면서 그분이 백신 주사를 맞았대요. 백신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졌는 모습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했는 걸 왜 사망했는지를 이제 그 의사협회에 좀 요청하니까 의사협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의료과실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퇴골 골절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겨 사망했다. 여기까지인데 경찰이 이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이제 검찰의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아마 사실 버스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스 기사님 뭐가 됐든 자신이 모는 차 안에서 넘어진 분이 사망하셨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승객이 숨졌으니까 너 나가라. 박 변호사님. 네,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버스 기사였고 버스 운행 중에 안전사고로 승객이 사망이기 때문에 나가라. 권고사직을 했다라고요. 법적인 부분하고 좀 달리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블랙박스나 이런 CCTV 별로 없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블랙박스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찍혀 있죠. 과연 저게 과실이냐? 과실이나 어떤 행위를 운전자가 행위를 해야 되고 그 행위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행위라는 게 지금 사살 속도를 조금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함으로써 저렇게 다 넘어질 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냈고 넘어져가지고 사망을 했다. 이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과실이 성립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승객의 과실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꼬였던 부분하고 잡지 못했던 부분. 아, 그리고 저거라도 잡았어야 돼요. 손잡이를 보니까 저 손잡이를 잡든지 아니면 앞에를 잡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손잡이의 흔들림을 보면서 네. 차가 뭐 급정거를 했느냐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옆에 보면 미동이 별로 안 돼요. 급정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저 정도면 넘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것 때문에 법적인 부분하고 달리 회사에서는 그냥 나가라. 공고사직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좀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은 이거는 치사 혐의가 있다 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자, 검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이 버스 기사는 이미 퇴직금까지 받고 퇴직을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버스 회사 측에서는요 이 해당 기사에게 다시 재입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 버스 기사를 통해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뭐 돌아가신 분께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셨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팀장님, 그러니까 보통 기사님들이 버스가 멈추면 그때 일어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렇게 원칙인데 아마 그 정류장을 지나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미리 일어나는 분이 계셔. 저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일어나시면은 손잡이를 꽉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잡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 유족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버스 기사분이 사실 큰 잘못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일단은 기소기원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무혐의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거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